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구석 심리학의 쭌쌤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지금 앞으로 이 방구석 심리학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리학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구석 심리학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시작하는 시간으로 저희 심리학 이론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 심리학 분야와 관련된 홀랜드 이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홀랜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랜드 이론은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진로와 관련된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로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임상심리사,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 심리학과 관련된 여러 자격증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하기도 간편하고 쉽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론, 바로 홀랜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홀랜드 이론이 어떻게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 제가 오늘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홀랜드 이론, 홀랜드 박사님, 존 홀랜드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2008년 정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 사시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여를 하신 분이시고, 이분께서 남긴 그 진로와 관련된 심리학 분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유형화된, 그리고 좀 체계적인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제 숙지하고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이 홀랜드 박사님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모병관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모병관으로서 수많은 병사들이 이제 와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해서 오는 그 병사들을 보고요, 이제 이 모병관으로서 이분이 이제 병사들의 보직을 각각 부여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그 군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모집되는 병사들을 마주하고 면담을 해서 이제 보직을 부여를 하는데, 보니까요, 그 중에는 은행원도 있었고, 음악가도 있고요, 예술가도 있고요, 그리고 요리사도 있고요, 운동선수도 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나를 지키겠다고, 나를 위해 싸우겠다고 이렇게 오는 것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직업들과 뭔가 배정된 보직 간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발견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비슷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내가 이런 보직으로 내가 배정을 했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또 내가 이렇게 비슷한 보직으로 내가 배정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간 이 모병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모아왔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하나의 이론화해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홀랜드 이론을 그때 만들게 됩니다. 그럼 홀랜드 이론이 그럼 과연 세상에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홀랜드 이론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홀랜드 이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본 가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본 가정은요, 사람들의 직업과 성격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람들의 직업은 성격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본 가정입니다. 직업이 성격을 반영하고 있대요. 이 말은 반드시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고민을 할 때 자신의 성격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올바른 직업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즘 많은 분들이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서 삼고 있는 게 돈. 돈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직업 저 직업 기웃기웃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홀랜드 이론에서는 이런 점을 지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올바른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성격이 고려된 직업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가정은요, 세상의 직업과 사람들의 성격이 6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가지. 물론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직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만 가지의 직업들 중에서는 이런 특색 저런 특색 각각 다 개별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6가지의 큰 범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홀랜드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직업 선택은 성격의 반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직업과 사람들의 성격을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홀랜드 이론을 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홀랜드 이론 알고 보면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홀랜드 이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또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보편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홀랜드 이론의 각 유형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